안녕하세요. 김영과목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 풀이 강의를 맡은 김희연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준비해 주세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틀린 선지 같이 골라볼까요? 1번 탑을 돌며 복을 비는 풍속은 등장인물 간의 만남을 유발하였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이 풍속의 이름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탑돌이라고 했었지. 밤늦도록 탑돌이를 하다가 김영과 처녀가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고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당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남녀관계의 개방성이 나타나 있다. 자, 우리 탑돌이가 끝났을 때 으슥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했다고 하고 있죠. 부모님의 개입 같은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내외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개방성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사회계층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물 누구였어요? 처녀였지. 인간 누구였니? 김연이었습니다. 자, 얘네 둘이 갈등했나요? 싸웠나요? 그런 거 아니죠.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따라서 갈등이라는 거 틀렸고요. 이것이 사회계층의 갈등으로 번진다라는 말도 옳은 선지가 아니겠습니다. 3번 이상하니까 체크 표시 먼저 해두고 4, 5번 선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4번 악을 벌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자가 나타나서 사건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절대자 누구였었니? 그렇지, 하늘이었죠. 자, 누구의 악행을 징계한다고 했어요? 이 세 명의 호랑이를 징계하겠다고 했어요. 왜? 인간을 너무 많이 해치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오빠 중에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희생 정신을 발휘했었니? 처녀가 발휘했었죠. 자, 이렇게 절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처녀가 희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의 손에 죽어서 김연에게 벼슬까지 주는 은덕을 베풀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건 전개가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 이야기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4번도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다른 이를 대신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하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처녀죠. 희생정신이 있는 인물,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는 인물, 처녀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소리를 쳤니? 새 호랑이를 대상으로 소리를 쳤죠. 왜 그랬어요? 인간을 하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한 명을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설명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 처녀의 당돌한 태도를 꾸짖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처녀는 당돌하게 굴지 않았고요. 그리고 처녀를 대상으로 꾸짖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2번 새 오빠의 부정적인 면을 풍자한다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면은 맞아요. 인간을 해치웠기 때문에 많이 해치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풍자라는 말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풍자는요. 그 부정적인 대상에 비판할 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 오빠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건 맞지만 웃음까지 주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풍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선지 볼게요. 늙은 할미의 높은 인품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인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번이에요. 처녀로 하여금 자기 희생하게 하는 초월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 때문에 처녀가 대신 나섰죠. 제가 죽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희생하는 거 맞고요.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 하늘의 목소리에 순응했던 거야? 그 하늘이 어떤 존재니까?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랬던 거겠죠. 따라서 4번 선지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5번도 같이 볼게요. 새 오빠의 잔인함을 징벌하기 위해 온 법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데요. 잔인함을 징벌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내려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존재였나요? 절대적인 존재였나요? 절대적인 존재였죠. 따라서 5번은 요 말이 함정이었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이에요. 윗글을 통해 범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라시대에 범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늘이라는 절대자를 내세웠을까요? 그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먼저 1번입니다. 하늘만이 범을 벌 줄 수 있고 범이 하늘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아. 자, 앞에 있는 말 틀린 말 있니 없니? 없어요. 그쵸? 하늘을 무서워하는 것도 맞고요. 하늘만 무서워할 만큼 범이 대단한 인물인 것도 맞죠. 그만큼 당대인들은 범을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 자,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 모두 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1번이 가장 적절해 보여요. 체크 일단 해두고요. 2, 3, 4, 5번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번 범이 할미와 처녀의 집을 스스럼 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당대인들은 범이 사람에게 우호적인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우호적이라는 말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은 우호적이라는 말이 틀렸고요. 자, 3번 볼게요. 범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인들은 범이 연대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뭐 3명의 호랑이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 것이 연대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따라서 X라고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4번 봅시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 당대인들은 사람이 불합리하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잘 연결이 안 되죠.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나타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자, 5번 볼까요? 범이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아. 앞에 말 맞아요. 당대인들은 범을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네요. 겁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지 않았죠. 무서운 존재로 여겼어요.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기역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미음이 무엇인지 같이 선생님이 본문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역 부분 볼까요? 원성왕 때 낭군 김연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어느 때예요? 신라시대 원성왕 때라는 시간적 배경 있습니다. 괜찮고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김연은 처녀와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처녀와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니은 볼까요? 처녀가 돌아가려고 열심히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김연은 그를 억지로라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처녀의 집까지 갔죠. 자, 선생님이 이거 해설 강의에서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억지로 따라간 거야?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따라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까요? 자, 할미는 처녀의 형제들이 김연을 잡아먹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디귿 볼게요.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숨겨두라고 이야기하죠. 김연을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걱정하는 것도 맞는 말. 자, 4번 볼게요. 리을. 범은 김연의 존재를 냄새로 눈치채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리을 보니까 비린내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냄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김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 그리고 범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 이런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처녀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음 맞는지 볼까요? 새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 아니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번까지 문제 잘 풀었고 5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A와 B에 나타난 처녀와 김연의 태도를 각각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같이 볼게요. 자, A 부분입니다.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되게 천명이며 저의 소원이며 낭군의 경사며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희생을
당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죠. 자, 이왕 죽는 거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벼슬까지 얻게 해주는 이런 은덕을 쌓게 해달라라고 하는 처녀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처녀의 태도는요, 가족들 대신에 자신이 희생하는 거, 그리고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거, 그리고 난군에게 벼슬을 내려주는 거, 그리고 나라 사람들에게 위험함을 없애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도 볼까요? 김연은 등용된 뒤 서천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라고 하고 항상 법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김연이 벼슬에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호랑이 처녀의 희생 덕분이죠. 자, 호랑이 처녀가 죽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절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불경을 강론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처녀와의 약속을 지켰네요. 호원사도 설립하고요. 그리고 불경도 강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연의 태도를 봤을 때 약속을 지키는 사나이구나,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 가지 한자성어에서 각골난망이라는 한자성어가 맞는 한자성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그 뜻풀이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정답 찾는 것보다 이 모든 한자성어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세요. 연목구어,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자, 연목구어 어떤 뜻이냐면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고기 나무에 올라가면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지.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하려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자해지 볼까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타산지석과 각주국엄입니다. 타산지석은요,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하찮은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쓰임이 된다라는 뜻풀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패를 보고서 스스로를 수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씁니다. 각주국엄은 배 밖으로 칼을 떨어뜨리고서 그 배자리에 표시를 한다라는 뜻풀이인데요. 자, 배 밖으로 칼을 떨어뜨렸으면 아마 그 바닷속에 풍덩 빠졌겠지. 자, 그런데 그 바다의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렸던 그 배자리, 그 배에, 그 벽에 표시를 한 거예요. 배가 움직이면 그 표시가 실효성이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될 텐데, 살신성인과 각골난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뜻풀이 같이 보세요. 살신성인,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 인자는 인의예지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어질다 라는 그런 덕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살신성인, 누구의 태도야? 처녀의 태도. 자, 그리고 각골난망도 같이 볼까요? 뼛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는다라는 뜻풀이로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새긴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태도랑 적합하겠어요? 그렇지, 김연의 태도와 적합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 볼게요. 유비무환과 견원지간입니다. 유비무환, 미리 둔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뜻이고요.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 사이입니다. 사이가 어떤 관계? 안 좋은 관계라는 거 나타날 수 있어요. 5번 볼게요. 난형난제 결초보은입니다. 난형난제는 누구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누구를 아우라 부르기도 어렵다라는 뜻풀인데요. 서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난형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초부은은요,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말인데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거, 이런 말을 결초부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녀의 태도와 기면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3번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풀었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처녀가 김연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5가지 이로움이 있었죠.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나타냈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김연의 경사가 됩니다 라고 했었지. 왜? 벼슬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2번.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천명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자, 3번. 호랑이 집안에 복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우리 새 호랑이 오빠 말고 대신에 내가 희생을 한다면 호랑이 집안에 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4번. 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도 있었나요? 그렇죠. 호랑이가 사람들로부터 위험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볼까요? 부모의 소원을 대신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있었나요? 부모는 이 작품에서 나오지 않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김연 가문은 사찰연기 설화 또는 변신형 설화로 불리는데 설화는 학술적으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3가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김연 가문은요 어디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설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설에서 중요했던 특징 2가지 있었지. 첫 번째, 신빙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물 제시하고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도 제시한다고 했어요. 2번째, 전설에서는 나오는 등장인물이 비범한 인물이라고 했었지. 자,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벽에 가로막혀서 실패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이 전설의 특징이라고 했었는데 김연 가문 역시 전설처럼 그 호랑이 처녀와 김연의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찰연기 설화라는 거는 이렇게 처녀가 죽었을 때 어떤 절을 건립하게 되었어요? 호원사 건립하게 되었죠. 또 변신형 설화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처녀가 호랑이도 됐다가 호랑이가 인간 처녀로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자신의 몸을 변신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밑줄 친 부분 같이 볼까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고 라고 합니다. 증거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선지 보세요. 이 중에 증거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호원사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에 호원사라는 절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지금 줄거리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볼까요? 자, 먼저 처녀가 자신을 죽여서 공을 세우라고 김연을 설득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김연은 그 형제, 호랑이 형제와 같지 않았어요. 내가 벼슬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때 처녀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김연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도 알아들었죠. 자, 결국 처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호랑이로 변해서 사람을 일부러 해치고 김연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A 부분은 김연과 호랑이가 만났던 그 장면이겠네요. 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김연과 호랑이가 만났을 때 김연이 호랑이 처녀 죽였니? 아니면 호랑이 처녀가 직접 김연의 칼을 빼앗아서 스스로 자결했니? 그렇지, 자결했다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것까지 바로 호랑이 처녀의 배려였다라는 부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연은 호랑이 덕분에 벼슬을 얻게 되었고요. 그 희생을 잊지 않고 호원사 절을 지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자, A 부분에 적절하게 들어갈 만한 선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2번 처녀가 김연의 공을 세우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결했다 라는 부분 골라주면 되고요. 자, 우리 4번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4번이 틀린 부분 한번 골라보세요. 자, 김연이 호랑이로 변한 처녀를 죽였나? 죽이지 않았지. 누가 스스로 죽었어요? 처녀가 스스로 자결한 거예요. 따라서 4번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딴 것들은요 지금 이 부분이랑 어울리지 않았던 선지였어요. 정답 2번 체크해주면 되겠고 이제 다른 문제 넘어갈게요.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이 작품은 민간 치료의 유래담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치료할 때 우리
간장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간장을 바르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래담 맞고요. 2번. 인간으로 변하는 변신형 설화에 해당하나요?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호환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설명하기 위한 사원연기 설화라는 것도 맞고요. 4번. 주인공이 절을 짓고 이렇게 불경에 강을 부탁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불교적 세계관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5번 볼게요. 동물과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진실성이 떨어지는 설화다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 설화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거라고 했어요? 전설이라고 했었죠. 전설은 신빙성이 있는 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했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신 모티프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그쵸. 호랑이 처녀 인간으로도 됐다가 그리고 호랑이로도 됐습니다. 자, 2번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기 때문에 호환사를 건립하면서 글을 썼다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자, 3번. 종교에 따른 내세관의 차이가 드러나나요? 여러 가지 종교 드러나 있어요? 아니죠. 불교적인 세계관만 드러나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이요. 종교의 바탕을 둔 민간요법도 나타나나요? 그쵸. 흑륜사의 간장과 나팔 소리까지 민간요법이 있었고요. 5번. 호원사라는 절을 짓게 된 이유도 나타나 있었죠. 호랑이 처녀의 그 희생에 감동해서 이렇게 2번과 5번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이 볼 건데요. 기억의 이유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기억은요, 제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호랑이 처녀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김연에게 범을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흉폭하게 구는 거죠. 즉, 김연이 공을 쌓게 하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김연에게 은덕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2번 볼까요? 윗글에 사원연기 설화로서의 특징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원연기 설화 어떤 절을 건립했다고 했었어요? 호원사 건립했다고 했죠? 왜 건립했을까요? 자, 김연이 처녀의 덕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 벼슬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호원사를 지었죠. 따라서 은혜에 보답했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이에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의 서사적 기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 누구를 겨냥한 소리였어요? 새 호랑이를 겨냥한 소리였죠. 하지만 누가 희생하게 되었어요? 처녀가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전개가 약간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키워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처녀가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라는 희생이라는 말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희생함과 동시에 김연을 위해서 은덕을 베풀면서 희생하겠다라는 이런 처녀의 계획도 내용 전개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사건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사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범을 대상으로 하는 세 마리 호랑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리였다는 거. 자, 두 번째 형제 대신에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심한 처녀의 마음 희생이라는 키워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를 통해서 내용 전개가 바뀌기 때문에 사건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사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키워드.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주 잘 쓴 서술형 답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김연과목 풀이를 다 해보았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